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역사적인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찬반 집회가 열리는 긴박했던 서울과는 달리 경남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였는데요. 하지만 경찰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경남에서 18차례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집회.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규모 집회는 열리지 않았지만 탄핵 인용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은 높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상황을 생중계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 탄핵이 안 될 거라는 생각 안 들거든요. 탄핵이 당연한 거고 그래서 70~80%가 이제 찬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인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국시민 총동원령을 내린 대통령 탄핵 반대 측도 상경 준비를 마치고 긴장 속에 하루를 보냈습니다. 경남에서는 차가 한 40~50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리 예정될 것이고요. 전국에서는 200~300만이 모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인용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탄핵 결과에 따라 돌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경찰도 시나리오별 대비 태세를 갖추고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우발 사태 대비죠. 이거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가용 경력을 확보하는 차원이죠.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홍준표 경남지사는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만나 탄핵 심판 뒤 당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인용되는 기각법은 대통령께서 사과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옳겠다. 홍 지사는 또 때가 되면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고 발언한 바 있어 탄핵 선고 이후 행보에 대해서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한자 마음 심자를 닮았다는 경남 거제의 지심도가 80년 만에 시민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백섬이라고 불릴 정도로 동백나무가 많아 남해안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쪽빛 남해안에 자리 잡은 지심도. 계절을 잊은 초록빛 숲은 붉은 동백꽃을 품고 있습니다. 숲의 70%가 동백나무여서 동백꽃이 활짝 피면 온 섬이 붉게 물들 정도입니다. 동백 그 나무 자체가 인위적으로 사람이 심은 게 아니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군락지가 이루어져서 그 이쁜 것 같아요. 하지만 일제 강점기부터 섬의 군대가 주둔해 해방 이후에도 국방부 소유로 남았습니다. 관광객을 맞을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군사시설 때문에 섬 일부는 탐방이 제한됐습니다. 80년 만에 지심도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제시가 남아있던 군사시설의 대체터를 제공해 섬 전체를 넘겨받은 겁니다. 일제강점기 군사기지화한 흔적이 곳곳에 남았지만 역설적이게도 수백 년 원시림이 그대로 보존돼 훌륭한 관광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선해양산업과 이 관광산업의 두 축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거제 경제를 이렇게 튼튼하게 구축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지심도의 원시림을 보존해 생태와 역사가 어우러지는 관광섬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 창원시 성산구 천선동 성주사 교차로 근처에서 SUV 차량과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운전자 48살 정모 씨와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44살 최모 씨와 동승자 등 모두 3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미래전략산업 가운데 하나인 밀양 나노국가산단의 초석유대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가 착공했습니다. 공동 연구개발 장비가 구축돼 나노기업들의 제품 개발과 시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첨단 나노 기술을 이용해 전기자동차 배터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매출액 10%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면서도 시제품을 시험해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나노 소재라는 게 소재다 보니까 이 시제품 개발되더라도 정확하게 검증하거나 또 분석하는 작업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나노 기업들의 갈증을 풀어줄 밀양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가 착공했습니다. 나노융합 국가산단터 연면적 6,000제곱미터 규모로 국비 등 792억 원을 투입해 내년 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센터에는 15종류의 공동 연구개발 장비가 구축돼 기업들의 시제품 제작과 양산을 지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고의 기술력만 가진 기업들이 앞으로 오게 됩니다. 343만 제곱미터의 나노융합 국가산단은 이르면 다음 달 지정 고시돼 오는 2020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는 나노산단과 상용화 지원센터가 완료되면 생산 유발 3조 3천억 원, 고용 유발 3만 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연평균 10%씩 성장한 나노융합 산업이 경남의 새 동력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원전 고리 1호기의 연구 정지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폐로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노준철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지난 2007년 30년의 설계 수명을 다한 뒤 논란 끝에 10년 연장 가동에 들어간 고리 원전 1호기. 100일 뒤인 6월 18일 연장 가동 기간도 모두 채우고 폐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가동을 멈춘 원전의 폐로 방식은 일반적으로 즉시 해체와 지연 해체, 차폐 격리 등 3가지가 있는데 고리 1호기는 즉시 해체로 정해졌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를 냉각해 임시 저장소로 옮기는 데 5년, 원전 구조물의 방사능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철거하는 데 6년, 원전 부지를 자연 상태로 복원하는 데 2년.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렇게 13년 만인 2030년까지 모든 폐로 절차를 끝내겠다는 것.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 훨씬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부족한 기술력.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해체 전체 기술의 30%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41개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아직 미확보된 17가지 기술은 폐로가 시작될 2022년까지 개발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해체 비용. 한수원이 확보한 6,400억 원은 3년 전 당시 추산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원전 한 기당 약 1조에서 1조 5천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턱없이 또 부족하기 때문에 또 영원한 숙제인 방사성 폐기물과 사용 후 핵연료 처리. 고준희 방사성 폐기물 연구처분장은 위험한 혐오시설이란 이유로 아직 입지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고리 1호기의 원자로 불은 100일 뒤면 꺼집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원전 해체 폐로가 이제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날씨가 많이 온화해졌지만 아직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쌀쌀한데요. 현재 기온 의령 영하 2도로 영하권입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겠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건조함입니다. 경남 지역은 거의 일주일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작은 불씨도 한 번 더 살피시며 조심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어제만큼 하늘 맑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구름 없이 깨끗합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 창원 3도, 내륙은 영하 2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며 창녕과 밀양 15도를 보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 어제보다 높습니다. 또 낮에는 이보다도 15도 가까이 오르며 진주와 사천이 14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하지만 이 풍랑주의보는 오늘 아침 중에 해제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봄 기운이 더욱 완연해지겠습니다. 나들이 가셔도 좋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이 점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밀양시 하남읍 수산에서 명내를 잇는 지방도천 22호선의 확포장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김해시가 3억 원을 들여 지난 2011년 문을 연 진영 전통시장 상설 맡은 시설 개선 작업을 합니다. 고성군이 SNS를 통해 지역 소식을 전하는 공룡나라 기자단 12명을 위촉했습니다.
남해군이 창선면 상중리 체육공원 일대에 17억 5천만 원을 들여 농촌형 힐링 승마자를 설립합니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직원 5명이 넘는 사업체는 1,480여 개, 종사자는 38,16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2015년과 비교해 사업체는 145개, 종사자 수는 1,850명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국내 기업이 9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봄 행락철을 맞아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위생 점검을 합니다. 또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공원과 유원지, 푸드트럭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부패나 변질된 원료 사용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조리실 위생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함양 지역 사과와 새송이 버섯이 홍콩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함양군은 어제 안희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선적식을 열고 함양 사과와 새송이 버섯 각각 1.5톤씩을 홍콩으로 보냈습니다. 함양군은 이번에 수출된 사과는 공판장 가격보다 10kg에 10,000원 비싼 29,000원에 거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남도가 기업 지원을 받아 저소득층의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을 계속 확대합니다. 경상남도는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에도 새 지붕 설치비를 부담스러워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기업들의 지정 기탁금으로 가구당 636만 원씩 지붕 개량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에는 한국남동발전 등 모두 2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BNK 금융지주 경남은행이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금융과 회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NK 금융지주는 최근 법무법인 한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금융과 회계, 법률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가 저가 항공사인 제주항공과 협약을 맺어 항공정비, MRO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카이는 제주항공과 신사업 발굴 및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협력에 관한 협약을 맺고 항공기 정비 효율화와 조종사 양성 훈련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카이와 저가항공사의 전략적 협력은 처음으로 앞으로 항공정비 MRO 사업에서 국내 저가항공사의 물량 확보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삼성교통이 진주시가 추진하는 노선 개편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교통은 노조원을 상대로 한 투표 결과 찬성 193표, 반대 10표로 시내버스 개편 참여안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오는 15일부터 시내버스 부분 개편을 시행하고 시내버스 업체 4곳과 전면 개편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도의회가 위법 논란이 제기된 미래교육재단 조례 개정안의 법률자문 원문을 도의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월과 지난달 2차례에 걸쳐 경남도청에서 미래교육재단 조례 개정안의 상위법 위반 여부를 법률 검토해달라고 요청해서 답변서를 받았지만 해당 상임위원들에게도 원문을 공개하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